구매한 것도 해외에서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실제로 이제 통신사 대리점에서 구매하셨던 것과는 많이 좀 다를 거예요. 그 대부분 스마트폰 이제 통신사에서 구매하셨을 경우에는 통신사 앱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가. 뭐 SK 같은 경우에는 뭐 T스토어 같은 게 설치가 되어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기타 이제 뭐 모바일 T스토어, 그러니까 모바일 T월드 아니면은 뭐 이제 뭐 U+나 뭐 이런 것들을 거기에 맞는 이제 통신사 앱들이 설치가 돼 있을 겁니다. 제 거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앱들이 아무것도 없고요. 아니요. 받은 게 아니고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통신사 앱들이 각각마다 예전에는 다 설치가 돼가지고 출고가 되는 형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뭐 기본적으로 느리고 쓰지도 않는 앱들이 막 설치가 돼 있으니까 느리고 용량도 차지하고 또 거기 활용도가 워낙 낮다 보니까 또 이렇게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라고 해서 이제 결국에는 그 통신사 앱들을 이제 요즘에 나오는 스마트폰들은 삭제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중요한 앱들은 삭제는 안 되고요. 그 이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자체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삭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기본적인 이제 필요 없는 앱들은 이제 삭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작년 하반기쯤 될 겁니다. 여름 이후부터 아마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후에 출고된 스마트폰은 이제 기본 앱이나 이런 쓸모없는 앱들은 삭제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 태블릿 화면은 이렇고요. 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런 이제 통신사 앱을 제외하고 이제 기본 상태는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신사 앱들이 설치됐으면 여기 위에 몇 가지가 이렇게 있겠죠. 가장 먼저 이제 보여드릴 부분이 이제 환경 설정 부분입니다. 이렇게 환경 설정에 들어가면은 이제 말 그대로 무선 연결을 위한 옵션들하고 이제 언어 설정, 키보드 설정, 그리고 뭐 기타 다양한 이제 설정들을 여기 안에서 대부분 다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 가장 보실 수 있는 부분은 이게 태블릿이다 보니까 옵션 구성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폰으로 보시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가장 먼저 연결 부분으로 보시면 여기 와이파이 설정, 아까 맨 처음에 와이파이 설정할 때의 옵션이 그대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위에 스마트 네트워크 전환 옵션이 따로 있고요. 이제 빈 자리에 만약 연결이 끊어졌을 경우에 와이파이에 다른 와이파이를 자동으로 잡아주는 기능 여기 위에 체크하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 다양한 이제 여기 근방에 있는 와이파이 신호들이 여기 다 위에 옆에 안테나와 함께 같이 뜨게 됩니다. 정말 직관적으로 뭐 와이파이 그 아이콘에 이제 칸이 곧 신호의 색이고요. 여기서 가장 이제 높은 칸의 신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구글 게스트도 신호가 가득 차 있네요. 아주 잘 된다는 얘기죠. 뭐 다른 이제 말 그대로 여기서 이제 개인이 핫스팟으로 인터넷을 만든다거나 만약 통신사가 이제 통신사에 있으시다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떠 있는 것들을 잡으실 수 있고요. 물론 암호가 걸려 있겠지만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블루투스 관련 옵션입니다. 말 그대로 블루투스 기기를 여기서 검색을 하시는 거고요. 여기 제가 이제 지금 꺼져 있지만 이렇게 켜서 이제 다른 블루투스 장비랑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뭐 음악을 들으신다거나 뭐 키보드를 쓰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장비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블루투스 장비를 아무것도 쓰지 않으시는데 블루투스가 켜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역시 배터리 소모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돼요. 이 친구가 이제 블루투스를 켜놨는데 블루투스 장비를 잡기 위해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그럼 당연히 장비는 잡히진 않는데 얘는 계속 신호를 보내니까 당연히 배터리를 쓰겠죠. 그럼 결국에는 배터리 소모의 원인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빨리 탑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쓰지 않으시는 장비가 있으시면 블루투스 옵션은 꺼두시는 게 좋습니다. 뭐 태블릿처럼 이렇게 크면 배터리 용량도 크기 때문에 오래 가요. 근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길어봐야만 한 몇 시간 정도밖에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충전하실 수 있는 용기가 뭐 이게 장비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가급적이면 쓰지 않으시는 그 무선 통신 옵션은 꺼두시는 게 좋습니다. 와이파이도 없으면 꺼두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게 이제 이제 테더링하고 핫스팟을 이제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내 휴대폰 자체를 무선 공유기화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옵션을 설정을 하시면 이제 다른 장비, 그러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통신을 할 수 없는 장비에 연결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제 대표적인 게 와이파이죠. 노트북 같은 경우에 안에 유심 카드를 꽂아서 쓰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와이파이를 써야 되는데 주변에 와이파이가 없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이 휴대폰으로 핫스팟을 작동하셔서 이제 서로 노트북이나 이런 장비들에 연결을 하셔서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하실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쓰시면은 외부에서 그냥 씁니다. 같이. 그럼 당연히 데이터가 소모가 되겠죠. 당연히 개인적으로 쓰시는 부분은 당연히 비밀번호를 걸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만약에 이렇게 연결을 활성화를 하면은 이제 핫스팟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설정이 되고요. 자연스럽게 아마 보시면은 와이파이를 각각 보시면은 제 장비가 뜰 거예요. 안드로이드 AP955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와이파이 보시면 이 장비가 이제 그 와이파이 목록에 등장할 거예요. 아마 등장해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에 연결을 하셔가지고 직접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와이파이가 제가 잠시 꺼졌기 때문에 지금 화면이 꺼져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다시 돌려놓을게요. 제가 이게 무선 연결이 되다는 거 제가 잠시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 예, 끊어졌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바로 연결할게요. 네, 연결됐다고 소리를 질러주시네요. 자, 다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핫스팟을 연결하시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선이 지원되지 않는 장비, 자체적으로 통신할 수 없는 장비에 연결해서 서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 밑에는 이제 USB 테더링 그리고 블루투스 테더링이 있습니다. 이 USB 테더링 같은 경우에는 USB로 기기랑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쓰시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충전도 되면서 노트북으로 인터넷 할 수 있으니까 더 낫겠죠. 자체적으로 무선으로 하는 것보다 둘 다 배터리를 소모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쪽이라도 살려주는 게 더 낫겠죠. 그 가급적 USB 뭐 굳이 뭐 케이블이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데 케이블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충전하면서 USB 테더링을 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충전이 되니까요. 그리고 블루투스 테더링은 그 블루투스로 서로 연결해서 하는데 속도가 썩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급한 경우 아니면은 그냥 안 쓰시는 게, 그냥 여기는 그냥 잊고 쓰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이제 비행기 탑승 모드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 비행기 탑승 모드는 말 그대로 비행기를 타실 때, 말 그대로 그냥 비행기 타실 때 방송 나오잖아요. 전자장비를 꺼달라고. 그 나올 때 이거를 쓰시면 그냥 다 꺼집니다. 모든 무선 기능들이 다 작동이 되질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정말 아무것도 쓰지, 통신도 다 끊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 때,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 때 이거를 그냥 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능이 다 꺼지고 다시 키면 모든 이제 통신 장비들이 다시 제 기능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시간은 좀 걸려요. 차라리 이게 만약에 해외에 넘어가셨을 때, 해외로 이동하셨을 때,
그 비행기 모드를 하셨다가 로밍을 하기 위해 이걸 다시 키면 못 잡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기에 따라서. 그때는 그냥 재부팅을 하시는 게 더 빨리 잡는 길이니까 좀 여차할 때 잘 못 잡는다 싶으면 그냥 주저없이 그냥 재부팅 하세요. 그게 더 빠릅니다. 그 밑에 있는 이제 데이터 활용량 옵션이 있어요. 이게 아마 없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정말 옛날 폰이라면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웬만한 버전들 다 웬만하면 다 이게 있으니까 그냥 한번 만약에 혹시 없으신 분 있나요? 이 옵션이? 데이터 사용량 다 있으신 줄 알고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내가 얼마나 데이터를 썼는지 기간별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앱이 신나게 데이터를 드시는지에 대한 부분도 다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이게 그 업데이트도 포함이 되고요. 얘가 이제 만약에 그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뭐 이제 음악 앱 같은 거를 내가 이제 쓰고 있는데 이제 무선으로 실시간으로 음악을 듣는다 라고 하면은 이것도 계속 올라갑니다. 같이. 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뭐 데이터 2기가 경고 라인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요. 이 경고 라인에 근접하면 경고를 합니다. 메시지로 경고를 합니다. 데이터를 많이 썼으니까 주의하세요 라는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이제 이제 데이터 상한선은 이제 쓰시는 분께서 자연스럽게 그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다음 강의에서 아마 설명해 주실 거예요. 저는 이제 기능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 옵션이 이렇게 있는데요. 위치 옵션에서는 아까 처음에 설정할 때 있는 옵션이 여기에 있습니다. 위치 같은 경우 설정할 수 있고요. 여기 대신에 모드가 있는데 이 모드는 이제 말 그대로 정확도에 대한 이제 부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정은 높은 정확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말 그대로 그 내 위치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모든 통신 장비를 다 쓰겠다라는 겁니다. 뭐 GPS도 있고요. 뭐 와이파이 그리고 뭐 LTE나 뭐 3G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됩니다. 이게 진짜 뭐 내 위치를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옵션입니다. 이게.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절전 모드는 그냥 와이파이만 쓰는 거예요. 와이파이만 아무것도 안 쓰고 모두 통신 모드 이런 거는 와이파이만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전기를 좀 덜 쓰겠죠. 그리고 절전 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밑에 있는 옵션은 GPS만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항법 장치만 위성 항법 장치만 사용하게끔 설정을 해놓는 거고요. 근데 GPS 자체가 이게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모듈이 좀 작다 보니까 성능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지도 앱을 이제 사용하시는데 GPS만 켜놓는다 하면은 약간 좀 이상한 데에 잡힐 가능성이 좀 있어요.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이동을 하다가 보면은 좀 정확하게 잡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실행하면은 잘 못 잡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지도 앱을 실행해서 조금 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싶다고 하시면 높은 정확도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직 뭐 이제 와이파이도 정확하긴 합니다. 말 그대로 통신사에 있는 위치 정보를 확인하기 때문에 와이파이도 정확한데 그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뭐 가정에서 이제 뭐 공유기를 사용하신다거나 하는 식으로 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GPS는 말 그대로 정말 이거는 GPS만 쓰기 때문에 물론 뭐 와이파이나 이런 것보다는 전기는 좀 덜 씁니다만 정확하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더보기라는 옵션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태블릿에는 여기에만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제 다른 통신 옵션에 여기 밑에 이제 뭐 통화나 이런 것들에 뭐 네트워크 더보기라는 식으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 제조사마다 옵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기본 메시지 앱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기본 메시지는 말 그대로 그 스마트폰에 장착되어 있는 기본 앱 설정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제 거는 행아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 기본 행아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만약에 뭐 이제 다른 뭐 통신사나 아니면 스마트폰 제조사마다 이런 메시지 앱이 따로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은 여기서 따로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본으로 설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제 메시지 앱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메시지 앱을 선택하실 거예요. 아마 따로 이제 설정을 안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뭐 모바일 네트워크 이게 로밍할 때 대부분 이제 여기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해외에 나가신다거나 이제 그 경우가 가장 큰데 여기서 뭐 이제 사용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거를 이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통신사들은 이제 자동으로 넘어갔을 때 알아서 이제 자연스럽게 로밍이 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굳이 이제 디테일하게 보실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VPN은 사실은 이제 말 그대로 여기 안에 있는 국내에 있는 사설 해외나 이런 접속이 불가할 때 이런 걸 쓸 때 쓰시는데 가급적이면은 이제 통신 자체를 여기 통신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 잘못 설정을 하시면 이 스마트폰 자체 설정이 다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거를 설정하시는 거는 그냥 가급적이면 앱을 사용하시라고 좀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제 뭐 해외에서 구매를 하셨는데 해외에서 산 폰에 이제 국내 통신사 유심 칩을 꽂았을 때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APN 설정을 따로 해주셔야 되는데요. APN 설정은 또 이게 3G냐 4G냐에 따라서 또 다 다릅니다. 설정하는 방법이. 그리고 가급적 웬만하면 또 요즘 폰은 그냥 유심 칩 꽂으면 다 잘 돼요. 정말 옛날 것들이 이제 종종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설정이 가급적이면 대리점 가셔서 설정하시는 게 가장 좀 더 확실한 방법이고요. 다른 이제 입력하는 법이 있긴 한데 여기서는 뭐 해외폰을 이제 혹시 해외폰 쓰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다 통신사에서 구매하시죠? 원래는 이제 그 안에 신호를 받기 위해서 주소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APN 같은 경우에 뭐 프리지.뭐 SK텔레콤 co.kr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입력을 해가지고 코드 입력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제 정해진 코드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게요. 네. 그래서 이제 주변 기기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말 그대로 이 다른 외부 기기를 사용했을 때의 옵션을 여기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외부 기기를 같이 묶어서 설정을 한다거나 최대 10개까지 되고요. 이 기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런 지원 목록 같은 경우에는 지원 기기 같은 경우에는 기기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외부 접속을 거부할 수 있는 옵션도 여기 있고요. 거부된 기기 같은 경우에 이제 리스트들이 뜨는데 여기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항목이 없다라고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있는 부분이 이 스크린 미러링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이 스크린 미러링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니터랑 이 기기랑 무선으로 묶어서 연결을 해가지고 이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을 뭐 TV나 이런 것들로 볼 수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구글 크롬캐스트라든지 아니면 뭐 넥서스 플레이어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미라캐스트 기기 같은 것들을 뭐 이제 TV 뒤에 HDMI 단자에다 꽂아서 무선으로 연결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TV 자체에 뭐 미러링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서로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연결을 하시면 연결이 바로 되고 스마트폰 화면이 TV나 아니면 다른 모니터 같은 데에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스마트폰 있는 거를 여기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연결한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거는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을 제가 임의로 해놨습니다만 이제 그거를 이 스크린 미러링 기능으로 이제 서로 TV나 이런 것들로 묶어서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기기마다. 만약에 이제 제가 이렇게 터치를 해서 옮기면
한 1초 뒤에 이게 화면이 옮겨지는 것처럼 그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화나 이런 거 보실 때는 좋은데 게임 같은 거 하실 때는 솔직히 좀 좋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이게 느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가급적이면은 게임 하실 때 미러링 기능을 이제 쓰시는 거는 좀 권장해드리지는 않고요. 뭐 영화를 보신다거나 인터넷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이미지 같은 것들을 확인하신다거나 조금 더 큰 화면에서 확인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제 이 스크린 미러링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요즘 대부분 TV는 아마 지원 안 할 거예요. 네. 그 아마 별도로 이제 기기를 구매하셔야 될 겁니다. 이제 크롬캐스트나 이런 걸 구매하셔야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전 거는 됐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다 대부분 이제 그 무선 기기를 이제 뒤에 HDMI 단자에다 꽂아가지고 하시는 방법이 대부분이에요. 네. 스마트 TV,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그러니까 만약에 미러링 기능을 지원한다라고 이제 스마트 TV나 이런 것들에 이제 목록이 있으면 이걸로 연결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아마 스마트 TV 경우에 와이파이 되는 모델이 그 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 TV에도. 그러니까 이제 미리 만약 구매하셨거나 이럴 때 그 확인을 미리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 미러링 기능이 있다라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설정 어떻게 와이파이 TV가 설정하는 법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요새 직구가 많으니까 네. 웹에서 TV를 사왔다. 네. 설정해야 되잖아요. 네네. 우리는 웹이 약하니까. 네. 기본 지식 가지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카메라 들고 있잖아요. 카메라도 직구가 되니까. 네. 카메라 갔을 때 우리 와이파이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여기에 이제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와이파이를 보시면은 이렇게 네, 그 와이파이 다이렉트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 옵션이 숨겨져 있습니다. 와이파이 다이렉트로 대부분 되는 기기는 그러니까 만약에 미러링 기능이 된다라고 하면 대응하는 기기라고 한다면 와이파이 다이렉트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여기 와이파이 다이렉트 서로 이제 연결을 하기 위한 작업을 하시면 이제 버튼 같은 걸로 눌러서 활성화를 하겠죠. 무선 기능을 활성화를 하겠죠. 그 활성화를 하신 다음에 보시면 여기 와이파이 다이렉트의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서로 이게 기기 간에 상호 그냥 연결을 하는 거예요. 와이파이로 상호 연결하는 겁니다. 공유기를 거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유기 간 와이파이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기 간 와이파이 다이렉트 연결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기기가 뭐 한 몇 개 있어요. 이렇게 와이파이 다이렉트 다 이제 활성화 하시는 경우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기기 간 연결을 이렇게 해서 나오신 다음에 누가 한 분 저한테 접속을 하셨네요. 깜짝 놀랐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접속하시면은 이렇게 각각 기기가 나오게 되는데 연결을 하고 나서 이 스크린 미러링 기능을 켜시면 여기에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리스트에 나오는 거를 터치를 하셔서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화면이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 스마트폰 화면이 이제 TV나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와이파이 기기가 이렇게 미러링 기능은 그런 식으로 활성화를 하실 수 있고요. 뭐 기기는 원래 그 인증 코드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냥 연결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대부분 코드를 물어볼 거예요 아마. 네. 코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 창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 TV에 번호가 나옵니다. 뭐 이렇게 5자리든 4자리든 인증하라고 번호가 나오는데 그럼 여기에도 그러니까 인증 키를 입력하라고 여기에 나와요. 여기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상호 연결이 되고요. 만약에 안 되신다고 하시면은 그게 아마 연결이 중간에 막 끊겨서 다시 갱신이 된다거나 하는 식인 경우가 종종 있고요. 아니, TV에 표시가 됩니다. 인증번호가. TV에? 네, TV에 인증번호가 표시가 되고, 그 여기에 네,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입력하라고 나오니까요. 뭐, 다른 궁금하신 거 혹시나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스마트폰에서 2.2 코드, 2.2 기가바이트 코드하고 네. 그다음에 1.2 기가바이트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여기 범위 왠데 예. 그건 따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옵션에는 여기 디바이스나
이제 이 장치 자체에 대한 설정을 하실 수 있도록 메뉴 옵션이, 그러니까 환경 설정 옵션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리, 음량 아니면은 벨 소리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설정하실 수 있고요. 여기 세부적으로 이제 있는 게 있고 여기 스마트폰에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종종 이게 그 스마트폰 제조사마다 다 달라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비슷할 겁니다. 뭐 이제 진동 패턴이라든지 진동이 왔을 전화 오는데 진동 패턴을 뭐 바꿀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건 이제 벨소리에 기본적으로 있는 거니까 설정하실 수 있고요. 그 여기는 뭐 이제 터치음, 이게 만약에 키보드나 이런 거를 터치를 했는데 소리가 나게끔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전화하실 때 다이얼을 누를 때 전화번호를 입력하실 때 소리가 나게끔 이렇게 나거나 안 나게끔 하실 수 있고요. 터치로.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별도로 펜이 있기 때문에 이제 펜 뽑으면은 뭐 이제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뭐 갤럭시 노트를 쓰신 분이 만약에 계시면은 여기 펜 관련 옵션도 여기서 설정하실 수 있고요. 다른 이제 펜이 있는 기본적으로 펜이 내장되어 있는 이제 뭐 스마트 기기들을 만약에 쓰고 계시면은 여기서 펜 관련 옵션도 여기서 소리가 나게 하거나 안 나게 하는 등의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밑에 있는 바로 디스플레이 메뉴를 제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제 디스플레이는 말 그대로 이 액정에 대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뭐 간단한 부분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말 그대로 뭐 이제 자동으로 꺼지는 시간을 설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만약에 그 물리 버튼이 만약에 있으신 분들 그 밑에 조명이 나오죠. 이 밑에 버튼 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버튼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켜는 시간을 설정하실 수 있고요. 물론 이게 세밀하게 설정은 안 되는데 단계별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밝기 탭을 보시면은 밝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조절을 하셔가지고 자체적으로 최대한 밝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어둡게 해가지고 배터리를 좀 절약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배터리를 쓰는 게 바로 이 액정이에요. 이게 가장 많이 씁니다. 이게 가장 많이 밝게 해놓으면은 당연히 배터리 소모도 빨라지겠죠. 그만큼 오래 못 쓴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좀 보기 좋은 수준에 맞추셔서 하는 게 좋습니다만 만약에 배터리가 얼마 없는 경우라면은 이 밝기를 좀 많이 낮춰서 최대한 좀 배터리 생명 연장의 꿈을 좀 꾸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여기에 자동 밝기라고 위에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위에는 이 밝기를 측정하는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밝기에 따라서 이 액정 밝기를 뭐 더 밝게 해준다거나 어둡게 해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알아서 바꿔줍니다. 근데 이 센서가 똑똑하지 못해요.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약간 좀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뭐 좀 나름 정말 밝을 때는 알아서 잘 해주는데 이렇게 실내처럼 좀 약간 애매할 때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만약에 좀 밝은데 화면이 잘 안 나온다. 자동 밝기로 만약에 해놓으셨을 때 그때는 가급적이면 그냥 밝게 해놓고 쓰시는 거를 권장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를 빨리 소모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야외에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보시는 걸로 하시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저는 조금 밝게 해놓을게요. 이제 뭐 독서 모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스마트폰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밤에 책 볼 때 너무 밝으면 눈이 이제 시력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좀 밝기를 살짝 낮추는 식으로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독서 모드가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 여기 배터리 용량을 표시한다거나 하는 식의 옵션도 있어요. 근데 뭐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배경 화면 이런 거 설정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대부분 해보셨을 거예요. 뭐 이제 배경 화면에 뭐 이제 자녀분들 사진을 이렇게 배경에 해놓으셨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좋은 풍경을 담았는데 배경으로 쓰고 싶다거나 하는 부분 대부분 다 여기서 작업을 하십니다. 홈 화면은
그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이 바탕화면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홈화면을 설정하면 바로 이 부분의 배경화면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금화면은 처음 스마트폰 전원을 눌렀을 때 나오는 그 배경화면을 이제 잠금화면 표시를 합니다. 둘 다 바꾸실 수 있고요. 하나만 바꾸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취향에 따라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서체는 이제 글자 크기를 변경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눈이 이렇게 잘 안 보이신다라고 하시면은 서체 크기를 크게 키우시면 됩니다. 예. 아니, 글자 크기를 크게 바꾸시면 되고요. 서체는 말 그대로 그냥 서체를 바꾸는 거고요. 뭐 궁서체를 바꾸시든 아니면은 뭐 바탕체로 바꾸시든 뭐 도둠체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따로 설치한 뭐 앱으로 받은 그런 서체들을 설정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알림창 같은 경우가 이제 설정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대부분 기본 잘 안 만지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알림창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에서 이제 바로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스마트폰 자체에서 쓰는 옵션들을 이제 여기서 조절하게 됩니다. 그 스마트폰 화면 위를 이렇게 끌어서 내리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옵션을 위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옵션을 설정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부분을 설정하시는 거고요. 뭐 데이터를 바로 이제 껐다가 켰다거나 와이파이 같은 설정도 여기서 이제 인가를 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위에 표시가 되고요. 말 그대로 여기서 너무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필요한 것만 정리해서 아까 그 알림창에서 여기 있는 부분에서 설정 뭐 빼거나 넣거나 하는 등으로 이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은 아마 이제 대부분 폰에는 기본 설정으로 이렇게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스마트폰 제조사마다 약간 생긴 게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설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뭐 와이파이, 위치 아니면은 뭐 비행기 모드 같은 거 이렇게 좀 몇 번 터치해가지고 들어가기 귀찮은 옵션들을 이제 위에서 이렇게 설정을 하셔서 위로 이렇게 끌어당기셔서 이게 바로바로 터치를 해서 쓰실 수 있도록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통화 설정 같은 경우는 대부분 통신사 기본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따로 바꾸면 오히려 더 이제 통화 음질이 안 좋아진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도로 설정을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겠고요. 여기 키보드 입력 같은 게 이제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입력 언어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설정하셨으면 한글하고 영어가 나오게 되고요. 제 거는 이제 이게 홍콩에서 구매한 거기 때문에 중문 키보드가 아주 기분 좋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꾸셨습니다. 네. 뭐 언어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삼성 키보드 없었으면 대단하겠네. 구글 기본적으로 한글 키보드가 있습니다. 네, 아쉽게도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입력 언어를 위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영어부터 한국어 그리고 몇 가지 더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력 언어 선택을 하시면 입력 언어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만약에 이제 내가 중국어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여기 추가해서 뭐 중국어든 뭐 아랍어든 뭐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언어도 굉장히 많아요. 뭐 러시아어도 있고요. 뭐 폴란드어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냥 찾아서 설정하시면 되는데 여기 밑에 있는 거는 내려받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받아지니까요. 그리고 뭐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자동 완성 기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글자를 썼는데 이게 원래 글자를 잘못 썼는데 다시 지우기가 좀 그렇고 약간 번거로움을 좀 방지하고자 위에 완성된 언어를 만들어 줍니다. 몇 가지를. 뭐 오타가 났는데 바꾸기가 좀 그렇다면 위에 터치해서 하시면 되는데 이게 상당히 좀 멍청해요. 이게 잘못하다가 다른 언어가 입력될 수도 있고요. 뭐
실수로 이제 딴 걸 썼는데 바로 다른 언어가 입력이 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좀 약간 멍청합니다.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자동 완성 기능은 그냥 끄시고 워낙 요즘 빨리 푸시잖아요. 터치로 빨리 푸시니까 차라리 이거 고쳐서 이거 뭐가 있지 찾아서 터치하시는 것보다 지우고 다시 쓰는 게 더 빠릅니다. 좀 워낙 뭐 천지인이든 뭐든 이렇게 쓰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쓰시더라고요. 이런 기능보다는 차라리 그냥 끄시는 게 차라리 나중 진짜 불상사를 막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런 기능들이. 예. 그리고 자동 대문자 입력 같은 거 처음에 설정하시면 자동 대문자 입력이 되어 있는데 한글은 솔직히 대문자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영어 쓰실 때 그러니까 만약에 뭐 지메일 계정을 입력하실 때 아니면은 뭐 아이디나 다른 계정들 영어로 된 계정 입력하실 때 그 처음 입력하는 언어가 대문자로 들어갑니다. 그럼 당연히 로그인이 안 되겠죠.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끄시는 게 더 좋으실 거고요. 대소문자 구분하면 모르겠는데 솔직히 대소문자 구분 잘 안 합니다. 이 비밀번호 입력할 때나 이제 대소문자 구분하지 뭐 아이디나 뭐 이런 로그인 정보할 때 뭐 입력할 때 뭐 대소문자 구분하는 거 그냥 생각 안 하시는 게 더 좋고요. 일단 다른 뭐 인식이나 이런 뭐 펜 인식 이런 것도 만약에 펜이 있으시다면 펜 인식이라든가 이런 기능도 여기에 다 있습니다. 뭐 켜고 끄거나 하실 수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언어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다 하실 수 있는데 뭐 키보드나 이런 것들 뭐 구글 키보드라든지 천지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LG폰에서 쓰는 이제 입력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각 폰마다 다 지원이 됩니다. 다 위에 이제 메시지가 나오고요.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제 쿼티 뭐 이제 입력을 하실 때 이제 키보드처럼 QWERTY 이렇게 쭉 배열이 되는 거 쿼티 자판 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또 이제 음성 제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구글 음성 검색 뭐 이런 것들 할 때 주로 씁니다. 뭐 아니면은 이제 폰 자체에 음성 인식이 가능하죠. 요즘 것들은 뭐 스마트폰 카메라로 딱 찍는데 뭐 치즈 이러면은 뭐 이제 촬영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따로 불러가지고 이제 따로 뭐 S보이스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불러서 뭐 뭘 실행해 달라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이 스마트폰 기본 음성 인식기는 다 옵션이 조금 구성은 다릅니다. 폰마다. 스마트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큰 틀 자체에서의 기능은 아마 비슷하게 제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다른 폰을 확인하고 싶은데 제가 이거 하고 다른 폰이 하나 있는데 그건 블랙베리라고 확인할 길이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모션 같은 거 이제 그 스마트폰 이게 뭐 덮어서 뭐 음악을 끈다거나 음소거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옵션도 제공이 됩니다. 요즘 폰들은 이렇게 있는데 그 좀 구형 폰들은 이런 경우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계정 같은 걸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계정 추가를 이 폰에서 스마트폰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다양한 계정들이 있는데 여기서 추가를 하셔가지고 따로 뭐 이제 정보라든가 로그인 정보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에 이제 저장이 같이 돼서 동기화가 일부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쓰는 게 많네요. 쓸데없이.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게 뭐 드롭박스라든지 삼성폰 쓰시면 뭐 드롭박스라든지 아니면 뭐 기본적으로 지메일 가입해서 여기서 이제 동기화를 하셨기 때문에 구글은 자동으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근데 그 외에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이제 정보들을 여기서 추가하셔가지고 여기서 더 넣으실 수가 있고요. 이제 뭐 이메일도 뭐 다른 이메일 계정으로 여기서 연결해서 이렇게 등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른 건 하지 않고 일단 구글로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 클라우드가 있는데 이거 클라우드는 폰마다 다 다릅니다. 또 이 옵션이.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나 LG, 뭐 LG는 자체적으로 LG 클라우드 같은 거 서비스가 있으면 거기 자체적으로 이렇게 옵션이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이제 만약에 만약 활성화를 하시면 만약에 거기 계정이나 이런 걸 만약에
등록을 하셔가지고 동기화를 한다고 하시면은 다른 서비스로 그러면은 이 휴대폰 자체에 있는 내용과 이제 일정 주기에 따라서 동기화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동기화를 시키실 수도 있고 뭐 확인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백업하고 재설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백업하고 재설정 여기 아까 처음에 체크를 안 하셨으면 여기서 다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반대로 처음에 체크를 했는데 기능을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여기서 비활성화 할 수도 있고요. 서로 설정한 부분을 다시 여기서 재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데이터 배가된 뭐가 돼? 그러니까 이 장비에서는 여기 있는 정보를 말 그대로 백업을 하는 거예요. 주소록 같은 건 준비돼 있나? 네. 내 데이터 백업되는 거죠. 일단은 연락처가 다 백업되고요. 그다음 내가 앱을 어떤 앱을 설치했는지가 백업됩니다. 네. 그 앱을 설치한 그 앱이 백업된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앱을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는지 그게 확인되고 나중에 그게 그대로 다시 다운 리스트 되고 네. 그렇게 그거랑 마지막 인터넷 방문 기록 이렇게 세 가지가 백업되고요. 네. 그 외의 기록은 백업되지 한재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 배가 안 되는 건 어떤 그 외 나머지는 다 백업되는 거죠. 그 세 가지만. 네. 그다음에 동영상 데이터 같은 거. 그건 안 되죠. 다 나가죠. 네.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중요한 중요한 동영상이라든지 사진 같은 거는 사전에 백업을 해두시거나 아니면은 별도로 마이크로 SD 카드 같은 경우에는 자체 백업 거기서는 삭제가 안 되기 때문에 본체 자체만 재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필요한 거나 이런 것들은 SD 카드에 저장하시는 것도 다른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하시고 자동 복원은 아까 했던 것처럼 처음에 지메일 연동해서 되는 순간 자동으로 이제 복원을 해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활성화하거나 끄실 수 있고요. 아니면 따로 자동 복원이란 초기화 이야기는 아니죠. 초기화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던 그 부분이 이제 자동으로 처음에 이제 로그인할 때 이제 자동 복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제 그 기능들 다 끄셨을 때 복원은 안 되고 그냥 바로 넘어가고요. 그럼 혹시 이거 쓰다가요 지메일을 지금 폰 쓰다가 지메일을 바꿔버렸어요. 네. 그러면 여기 디바이스에 있던 주소 다 새로운 걸로 만들어내나요? 계정이 바뀌면요. 그러니까 초기화를 하시고 계정이 바뀌면 그 바뀐 계정에 따라서 초기화 안 하고 계정만 바꾸면 그건 초기화 안 하고 계정만 바꾸시면 그건 남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는. 기존에 있는 거 남아요. 네, 남고 이제 새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새로 하는 것만 그러면 나중에 계정에 복원하러 들어가면 전에 거하고 지금 거하고 또 정확하게 예.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가 백업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저기 연락처가 백업된다고 했었고, 그다음 어떤 앱을 설치했는지가 백업된다고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중요한 게 앱 설치 이렇게 세 가지 백업되는데 일단 거기서 앱을 바꾸면요. 처음에 연락처를 저장하실 때 여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합니다. 하나는 기기에 저장할 것이냐, 아니면 지메일에 저장할 것이냐. 만약 여기서 본체에 저장했다 하면요, 이 계정을 바꾸더라도 이 연락처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지메일에 저장하셔놓고 내 계정을 바꾸면요, 그 지메일에 저장한 건 내 폰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그 지메일에 남아 있는 게 다시 여기로 그 바꾼 곳에서 여기 이쪽 있는 게 끌려 들어오거든요. 네. 백업을 할 때 지메일 할 거냐 기계 할 거냐. 예, 그때 네. 처음에 연락처를 입력할 때 두 가지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폰에 저장한 대로 기본 설정되어 있는데 좀 옛날 폰들은 안드로이드 기본 설정을 따라서 그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추천드리는 게 반드시 그래도 기계에 설정하세요. 지메일 설정하면 처음에 나오더라도 그 지메일 바꿔버리면 그 연락처는 그 지메일이 있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주소를. 아니 잠깐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앱 설치 리스트도 바뀌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내가 다운받은 리스트가 바뀌기 때문에 여기 기계에 설치돼 있는 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앱은 또 웃기게도. 앱은 왜냐하면 지워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어요. 계정을 바꾸더라도 이 옛날 계정을 다운받은 것도 대신 지우면은 그건 사라지는 거죠. 위로 같은 계정 같은 경우는 사라지는 거죠. 바꾼 계정에 따라서 다시 들어오고요. 즉 여기 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자동 복원을 꺼두셔야 돼요.
내 데이터는 백업해서 일단 지메일을 다 넣어주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자동 복원 체크해주면은 이 계정 바꾼 순간 그 지메일 아이는 게 내려오기 때문에 특히 연락처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예전에 뉴스에도 나왔던 것이 대체 왜 내 폰에 연락처를 넣어놨는데 없어지냐 이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지메일에 넣어놓고 계정을 바꿔버려놓고 지메일 넣어놓고 한 뒤에 계정을 바꿔놓고 내 연락처 어디 갔어 이렇게 찾는 거죠. 내 디바이스에 넣어야 하는데 다만 요새 나온 폰은 그게 잘 아는 사람들은 잘 찾아서 쓰는데 처음 써본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대부분의 폰이 디바이스에 기본적으로 저장하도록 지금 거의 대부분 세팅되어 있고요. 갤럭시 S3 이하쯤 되는 모델에서 좀 선택하라고 하면 네. 안드로이드 4.0 이하라든가 그럴 때는 잊지 마시고 꼭 디바이스에 저장하도록 하세요. 아셨죠? 요 내용은 다음 2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 네. 다음 2부도 기대하세요. 그러니까 더 세밀한 부분은 2부에서 따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제 얕게 이게 설명만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인 부분만요. 예. 그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 재설정은 말 그대로 다시 초기화를 하는 겁니다. 기기 자체를 초기화하게 되는데 당연히 다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잘 주의하셔서 만약에 그러니까 폰을 쓰시다가 느려졌다거나 아니면은 뭐 좀 뭔가 안 되는 게 있다거나 그걸 다시 복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초기화를 한번 하시는 게 정답이거든요. 미리 백업을 하시고 확인 다 하시고 그러니까 재설정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뭐 기타 나머지는 뭐 날짜나 이런 시간 이런 것들 설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디바이스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 목록이 다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뭐 쓰지 않는 앱이 있다거나 하는 걸 여기서 삭제를 하시면 돼요. 예. 기본적으로 목록은 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일부 다운로드 된 것들, 그러니까 여기 중에 삭제해야 될 게 있고 삭제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웠는데 잘못되면 이제 큰일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구글 플레이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주력으로 쓰는 이제 메인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갑자기면은 그냥 구글이라고 들어가 있는 것들 웬만하면 터치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뭐 만약에 게임을 하는데 내가 쓰지 않는다 아니면은 뭐 이제 통신사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이제 쓰지 않는 것들이 있다. 일부 종종 이제 지울 수가 있거나 아니면은 지우지 못하는 게 있는데 지우지 못하는 것들은 사용하지 않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되는데 이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자체에 기본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주요 서비스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통신사 앱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삭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통신사 앱에. 이런 경우에는 강제 중지 시켜버리면 됩니다. 강제 중지하고 사용 안 함이라고 떠요. 강제 중지하면 사용 안 함이라고 뜨는데 사용 안 함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용하지 않게끔 빠지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 앱이 괴롭히질 않습니다. 그냥 아예 죽어버리니까요. 필요하면은 다시 활성화하실 수도 있고요. 물론 업데이트는 해야겠지만요. 이제 필요 없는 앱들, 만약 용량만 차지하고 별 쓸모 없는 앱들을 여기서 다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강제 중지하고 바로 삭제하셔도 되고, 근데 약간 달라요. 어쨌든 삭제하는 그 과정은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설치를 하실 때 그 SD 카드에 저장할 건지도 물어봅니다. 일부 앱에는 여기가 옮길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임 같은 경우에 터치를 하면은 여기 밑에 SD 카드로 이동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제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앱이 SD 카드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SD 카드 자체가 여기 있는 메인 메모리보다는 좀 느립니다. 그 때문에 일부 실행 앱은 좀 기존보다 느려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감안하시고 이제 잘 판단하셔서 뭐 SD 카드로 옮기신다거나 아니면 그냥 폰 자체에 저장을 하신다거나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일부 앱 중에는 SD 카드로 이동이 안 되는 앱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잘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D 카드는 SD 카드 옮겨간 목록이 딱 나옵니다. 이렇게 옆으로 슬라이드 하시면 돼요. 여기 화면을
이렇게 하면은 SD 카드로 이제 SD 카드로 이동한 이제 앱 리스트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하면은 이제 현재 실행 중인 앱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쓰지 않는 거, 그러니까 잘 활용되지 않는 것들을 확인하셔가지고 뭐 대조해서 지우신다거나 아니면 활성화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전체 목록 말고 전체 목록이 다 나오는데 가급적이면 이게 진짜 뭐 작동에 꼭 필요한 필수 앱들이 있어요. 그 실수로 지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냥 그 다운로드된 목록을 확인하시는 게 더 좀 불상사를 막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까 여기 실행 중인 앱은 네. 내 폰에 있는 거에 뭐예요? 이 실행 중인 거는 말 그대로 이 폰에서 실행 중인 목록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 폰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들. 쓰는 게 아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이 항상 필요한 것만 실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미리 뭐 실행했던 앱이 있다거나 앱인데 종료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그라운드 뒤에서 미리 이제 혹시나 한 번 더 쓸까 미리 대기를 합니다. 자주 쓰는 앱들은 리스트를 얘가 이게 자동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미리 남겨놓습니다. 아주 작은 용량만. 여기 있는 실행 중하고 우리 홈버스 왼쪽에 맨 찔리는 그 어떻게 있는데 실행 나오는 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누르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얘는 지금 실행을 이게 뭐를 나타내는지 궁금해요. 아, 그러니까 이 운영 체제가 실행되고 있는 모든 파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물론 주요 파일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실행되는 것들 이제 간단한 거 뭐 만약에 그 팁스토어를 만약에 내가 이제 쓰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깔려 있습니다. 이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앱들은 이렇게 미리 작동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뒤에서 이제 업데이트를 이제 자동으로 해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잘못해서 지우셨다거나 하면은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중에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확인만 하시고 실행 중인 거, 그러니까 실행 중인데 잘 안 쓰는데 실행이 되어 있다라는 것만 확인하시고 앱을 지우신다거나 아니면 그 실행 중에서 하시면 안 되고 앱에서 이제 다운로드된 앱에서 앱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앱에서 이제 활성화를 이제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 CPU가 8기가가 거든요. 8기가면 대략 OS 얼마 정도고?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기본 애플리케이션은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기본 애플리케이션 얘기하는 건데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터치위즈 홈이 기본으로 있고요. LG나 이제 다른 것들도 여기 따로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배터리 같은 경우에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배터리는 여태껏 쓴 배터리 양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좀 관리하시기가 좋을 거예요. 이렇게 많이 보시면. 지금 딱 보시면 화면이 제일 많이 쓰고 있죠. 예, 이 액정이 배터리 제일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밝기에서 조절을 하셔가지고 어둡게 하신다거나 아니면 중간으로 해놓는다거나 라는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하셔가지고 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초기화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앱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데이터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좀 기능 배터리를 많이 쓰는 앱이라면 여기 상위에 아주 당당하게 위에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잘 확인하셔가지고 이제 뭐 활용 빈도를 좀 낮추신다거나 앱을 강제로 종료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배터리를 조금이나마 더 오래 쓸 수 있고요. 뭐 한 10분 쓰고 꺼지는 뭐 한 시간 남짓 쓰고 꺼지는 거랑 1시간 10분 정도 쓰고 꺼지는 거랑 또 아무래도 체감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잘 관리하셔가지고 좀 배터리 수명 연장하시는 게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절전 모드가 있는데 절전 모드는 말 그대로 절전 모드를 활성화를 하면은 이제 CPU의 작동 속도를 낮춘다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뭐 성능을 낮추거나 아니면 뭐 이제 액정 밝기를 강제로 낮춘다거나 배터리가 일정 이하로 떨어졌을 때 일정 용량 이하로 떨어졌을 때 자동으로 뭐 이제 밝기를 낮춘다거나 성능을 낮춘다거나 하는 식으로 자동으로 능동적으로 이제 배터리를 오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이제 몇몇 앱들에는
이제 절전 모드를 했을 때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라고 경고 문구를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말 그대로 작동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절전 모드 중에 이렇게 따로 해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CPU 성능을 제한한다거나 하는 식의 옵션이 다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만 뭐 체크를 해가지고 CPU 성능만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른 부분으로 해서 조금 능동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강제로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뭐 다른 이 CPU 성능이나 화면 출력은 있는데 이 마지막에 있는 힙틱 반응 해제 이런 거는 스마트폰마다 다 다를 거예요. 제조사마다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다른 메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그런 부분은 이제 좀 확인하셔가지고 CPU가 솔직히 화면 다음으로 CPU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정하셔가지고 절전 모드나 아니면 강제로 이제 뭐 화면 밝기를 뭐 임의로 낮추신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절전을 따로 이제 절전 대책을 강구하시거나 아니면 따로 이런 절전 모드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겠어요. 이게 그 만약에 좀 CPU 성능을 많이 안 쓰는 앱이면 절전 모드 쓰시는 게 아마 그나마 좀 오래 갈 겁니다. 만약에 뭐 고수동이나 이런 거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절전 모드를 키면 이제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뭐 이제 앱 좀 화려한 기능이 있는 앱이라던가 이런 경우도 절전 모드를 했을 때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라는 경고 문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절전 모드라서 전기 양만 다른가요?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쓰는 것들을 임의로 제한을 해서 CPU 작동 속도를 임의로 낮춘다거나 뭐 절반으로 낮춘다거나 아니면 그 이하로 낮춘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 저장소에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저장소에 있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초기화 해놓은 상태라서 그리고 이제 SD 카드가 있으면 SD 카드 용량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별도로. 그리고 이제 내가 뭐를 썼는지, 음악이 얼마나 있는지, 사진이 얼마나 있는지, 뭐 앱이 얼마나 설치가 됐는지 다 색깔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용량이 부족하다고 싶으면 여기 용량의 뭐 어떤 비중이 높은지 확인을 하시고 지우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보안 같은 경우도 뭐 디테일하게 저기 보안 설정이나 뭐 이제 그 패턴 설정하시는 건 이제 다음 강의에서 이제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제가 간단한 메뉴 설명만 해드릴게요. 이렇게 디바이스 암호화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일부 기기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습니다. 일부 기기에는 자체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해가지고 뭐 이렇게 연동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하드웨어 그냥 디바이스 암호화라고 하면서 그냥 자동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폰 제조사마다 또 달라요. 그리고 또 폰 기종마다 또 다르고요. 되는 게. 때문에 이제 SD 카드 암호화를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지워지질 않습니다. 보호가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잘 하셔야 될 게 암호화를 하셨는데 다시 해제를 할 때 좀 약간 번거롭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 비밀번호나 이런 것도 여기서 다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안 메뉴에서요. 패턴 입력도 여기서 가능하고요. 뭐 열심히 뭐 별 모양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신다거나, 뭐 하트 모양으로 하신다거나, 뭐 이게 마음대로 이렇게 설정을 하셔가지고 하는 것도 다 여기에 있고요. 근데 이거 태블릿이기 때문에 여기는 패턴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정보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까지 굳이 확인하실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 없다 보니까 지금 간단하게 플레이 스토어 이렇게 확인하는 정도로 마무리 지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지금 지메일을 이제 가입하시고 설정하시면 이제 플레이 스토어를 쓰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서비스도 쓰실 수 있어요. 뭐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메일, 간단하게 지메일, 뭐 기타 다른 것들 다 쓰실 수 있습니다. 구글 관련한 메뉴들은. 근데 가장 핵심이 아무래도 구글 이제 플레이 스토어죠. 앱들을 받아서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은행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여기서 다운 받아가지고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메일 백업 같은 거 하시면 여기 리스트가 남는다고 제가 아까 강인용 기자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여기 내 앱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앱, 저는 동기화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태껏 설치한 목록들이 여기 다 나오거든요. 이게 설치된 것들 위주로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이게 저는 앱 백업까지 같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백업된 설치된 앱들이 같이 다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전체 탭이 있습니다. 위에 상단에 전체가 있는데 그동안 설치한 앱들이 여기 리스트에 다 나옵니다. 이게 다 저장이 됩니다. 만약 그 동기화를 하셨다면요. 기존에 설치된 앱들 다 여기에 남는데 찾기 힘드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내가 뭘 설치를 했는데 기억은 가물가물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물론 검색도 됩니다. 이거 위에 돋보기 모양을 해서 검색을 하시면은 기존에 내가 설치한 앱인데 까먹었다 라는 경우에 이제 여기서 찾으셔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앱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확인하셔서 앱을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대부분 한 번 정도는 써보셨을 테니까 일단 간단한 것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은 그 대여만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 저작권법 그것들 이때 그 대여 기간 설정하셔서 그것만 하실 수 있고요. 앱이나 뭐 앱도 무료 앱이 있고 유료 앱이 있죠. 그거를 이제 대부분 이제 미리 확인하셔서 이제 무료인데도 앱 안에서 결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앱 결제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앱에서 결제를 하시는 거고요. 그 지메일에 별도로 카드 번호나 이런 CBC 계정 같은 거 이제 등록을 해놓으시면 별도의 절차 없이 그냥 비밀번호 입력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결제가 됩니다. 아니면 뭐 휴대폰이나 이런 문자 발송으로 이렇게 휴대폰 결제도 가능하고요. 그렇다고 결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그 앱의 그 성향을 좀 자동으로 파악해가지고 추천도 해줍니다. 제가 이제 받은 앱이 이 모니터 동기화를 해주는 앱인데 기존에 여러 번 이제 제가 이것저것 받다 보면은 이 뒤에 있는 앱들이 뒤 리스트가 더 나오겠죠. 이제 받은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줄 겁니다. 이제 그리고 뭐 추천을 하는 뭐 도서라든지 이런 것도 추천을 해줍니다. 몇 개 받았으면 여러 개 받았으면 뭐 설치도 해주고 앱도 설치를 해주고요. 그러니까 설치가 아니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요. 뭐 음성 검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는데 대부분 그냥 그 문자 입력하셔가지고 하는 게 더 정확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문자 입력하셔서 하는 거를 권장해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 도서, 영화, 게임, 음악, 뭐 이런 음악은 빼고요. 아무튼 그 앱 같은 것들은 여기서 다 따로 종류별로 다 분류가 돼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뭐 무료든 유료든 인기 있는 것들 없는 것들 정리해서 다 보여줍니다. 때문에 이제 확인해서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맨 처음에 설명해드렸다시피 만약에 저장을 해놓으셨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동기화를 해놨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내 앱이 여기 그 리스트에 표시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고요. 그 앱이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이제 정말 내가 받은 것들 위주로만 쓰실 때는 굳이 검색해서 받으실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동기화를 해놓고 이렇게 하시면은 여태껏 이제 사용한 앱들 다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기존에 쓰셨던 앱들 그리고 만약에 앱 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백업을 해놓으셨으면은 복원을 하시면서 같이 복원을 하시면 됩니다. 앱 복원 일부도 되고요. 기존에 있는 이런 것들 다 앱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제 만약에 보셨던 앱 중에
이제 필요가 없다 하는 것들은 지울 수도 있습니다. 이 목록에서 지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은 탭 위에 그 무료라는 부분 위에 F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F자 표시에 여기 터치를 하시면은 지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내 앱에서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데요. 여기서 확인하면 없어집니다. 확인하면 이제 다음 내 앱에도 동기화가 돼도 나타나지 않고요. 그 반대로 이제 아차 싶으면 다시 취소하시면 되겠죠. 일단 확인해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우면 이제 리스트가 사라지고 다시 오르는 게 갱신이 되고요. 이제 다시 동기화를 하면 이대로 다시 다음에 재설정을 하셨을 때 동기화가 된 상태에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받으시면 되고요. 기존에 있던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앱들도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쓰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지우셔도 되고요. 기존에 제가 이제 예전에 그 통신사 스마트폰을 썼을 때부터의 리스트가 여기 다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확인을 이게 쓰지 않는 거는 확인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리스트에서 지우신다거나 아니면 따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여기서 리스트에서만 사라지는 거고 앱이 지워지는 건 아닙니다. 네. 뭐 스마트폰에 대해서 관계가 있어요? 그 뭐 어떤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능이 떨어지지 안 지워지면은 네. 지워진 거보다는 네. 성능이 안 좋다는 거 보는데 아무래도 앱이 이게 쌓이다 보면 그 CPU는 처리는 하지만 불러오는데, 그러니까 저장소에서 불러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래도 용량이 쌓이다 보면. 여기서는 말 그대로 리스트만 지우는 거고요. 아까 앱을 지우는 거는 정말 막 쓰시다가 누적이 됐는데 앱을 많이 설치하면 용량이 점점 차잖아요. 찼을 때 누적이 되면 결국에 성능이 저하가 됩니다. 아무래도 아무리 빨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정말 쓰지 않으시는 것만 이제 골라서 지우시면은 조금 나아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따로 놓은 거 말고 네. 그 뭐야 아, 통신사 앱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스토어에서 네. 그게 지금 들어가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게 네. 다 나와잖아요. 그 명세가 정말 다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지울 수가 있잖아. 네네. 그러니까 그걸 안 지우는 것보다 지우는 게 낫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쓰지 않으시면 지우는 게 나은 거예요. 네, 안 쓰는 건 지우시는 게 낫죠. 예를 네. 들어서 용량이 한도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용량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안 쓰시는 거는 지우는 게 낫죠.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오락을 하는데도 네네. 내가 오락을 하는 것이 몇 개가 게 아닐 거 아니야. 네네. 그 위에 것들은 다 지워버리는 거야. 네, 그렇죠. 그죠? 네네. 그래야 성능이 조금 더 낫다는 네, 아무래도 저장소가 용량이 좀 여유가 있으면은 조금 낫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용량이 쌓이다 보면은 이게 찾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는 그런 간단한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네. 지운 데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지금. 네. 계속 설치만 하시다 보면은 느려집니다. 이거는 이제 그 SD 카드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설치하시다 보면은 느려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쓰지 않는 거는 정리해서 지우시는 게 더 성능 유지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은 좀 미흡한 게 많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네, 여기까지가 일단 기초 강의의 마무리는 여기까지고요. 그 더 심층적인 부분, 기능적인 부분은 다다음 주에 2주 뒤에 있는 저희 2강에서 더 자세한 걸 설명해 드릴 겁니다. 15분 가면 더 진행해요. 15분 더 진행해요. 15분? 예. 잠깐 세 번째 시간 끝나고 이제 Q&A 마저 드릴게요. 아직 15분 네. 남았습니다. 이제 기초 강의만 들으시다 보니까 사용법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다 보니까요. 지루하시고 약간 좀 기억이 안 남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할 때 반드시 유의할 점 5가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모두 지금 여기서 딱 절 따라하시면 돼요. 그냥 그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기초 강의다 보니까 다들 좀 따라오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걸로 할까요? 이걸로 해도 상관없겠죠? 시간 없으면 그냥 이렇게 9시간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예, 아무래도 좀 이제 반드시 설정해 두셔야 할 것도 있어요. 뭐냐? 돈이 깨지는 부분이요. 잘못 건드리면은
돈이 와장창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에 주로 예를 들자면은 나는 원래 지금 한 55,000원짜리에서 61,000원짜리 요금제를 쓰고 있으니까 한 7기가밖에 못 써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데이터가 한 15기가 썼네요. 그럼 8기가 더 나옵니다. 그거 8만 원이에요. 8만 원이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한테 이제 손자나 아드님이 계시잖아요. 이거 가지고 놀라고 이제 폰이나 아니면 태블릿 PC를 드렸어요. 드린 것까지는 좋은데 다음날 청구서를 보니까 기절할 것 같아요. 또 한 20만 원도 못 들어 결제해놨네요. 진짜 그래서야 이제 아드님한테 자녀분한테 너 왜 그렇게 이랬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뭐 당연히 그러겠지만 20만 원은 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불상사 예당을 좀 막아야겠죠? 그렇게 아무래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스미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미싱이라는 게 뭘까요? 보통 스미싱이라는 건요, 원래는 가짜 홈페이지에 연결해서 거기서 결제를 유도해가지고 돈을 빼앗는 수법이에요. 그런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그거 약간 좀 다른 방법으로 스미싱이 진행됩니다. 뭐냐 하면요, 가짜 앱을 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태블릿 PC에 설치해서 그 앱을 통해서 돈을 빼돌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가짜 KB스타, 즉 국민은행 앱이 깔렸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통해서 내가 계좌 이체를 했는데 분명 나는 계좌 이체 100만 원 해서 돈 났는데 내 통장에 있는 다 흔적도 없는 거죠. 실제로도 그런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하신 분도 많고요. 근데 이건 사실 아주 간단한 설정만 하면은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는 법부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다들 이제 폰을 꺼내셔서 약간 좀 다르신 분은 손 들고 말씀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여기는 일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스마트폰 좀 다르게 되어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 이용이 낫겠는데. 스마트폰을 보여드리는 게 낫겠는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개인 라인에 가셔서 잠금 화면 및 보안으로 가세요. 다들 잠금 화면 및 보안에 들어가셔서 보안을 보시면요, 여기도 보안이 있겠죠? 여기에 알 수 없는 출처 아니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 알 수 없는 출처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폰에 따라 약간씩 다른데요. 이렇게 찾으셨죠? 예, 이거를 체크해 놓으면요, 그 스미싱에 취약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안드로이드 파일은 원래 구글 플레이에서 내려받는 것이 원칙인데 추가로 인터넷이나 아니면 따로 자기가 다운받아서 설치할 수 있어요. 그 파일이 바로 APK 파일입니다. 그 파일을 설치하게 만약 열어둘 경우 스미싱 같은 그런 사기 행위로부터 위협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때문에 이 옵션은 반드시 꺼두셔야 합니다. 이 옵션은 그냥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받으신 거 저는 추천드려요. 다른 곳에서 다운받으셔봤자 구글 플레이만도 나도 못합니다. 업데이트 느리고 불법으로 크래킹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해킹 툴이 들어있다든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반드시 내가 외국 걸 설치해야 하는 아주 불가결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이 옵션을 해제하셔서 이 스매싱 피해를 막으셔야 합니다. 모두 다 해제해주세요.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체크 해제해두세요. 이걸 체크하면 설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체크 해제해두셔야 합니다. 해제해두세요. 다 해제하셨죠? 예, 그러면 이제 이메일 통해서, 아니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알 수 없는 URL이 나왔는데 그걸 눌러가지고 나도 모르는 새에 앱이 설치되는 것이 1단계적으로 막아집니다. 물론 더 좋은 방법은 백신을 설치해서 그걸 통해서 같이 막는 방법이겠지만 일단 이것만 해도 99%는 막아낼 수 있어요. 이 설정만 꺼두셔도. 그러니까 다들 이거는 반드시 꺼두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자녀분이 멋대로 결제하는 걸 막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때 여기 구글 플레이 스토어 보이시죠? 이걸 실행하세요. 그리고 이게 폰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이 줄이 3개씩
들어가 있는 게 오른쪽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메뉴 화면입니다. 저기 누를게. 여기 이거예요. 이거. 여기 세 개 보이시죠? 이게 폰에 따라 위치가 좀 다릅니다. 찾으셨죠? 예, 일단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실행하세요. 예, 실행하셨죠? 그 다음 여기 줄 3개 그어져 있는 걸 누르세요. 오른쪽 위에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사실 이게 태블릿이라 좀 특이한 경우고요. 보통 오른쪽 위에 있을 겁니다. 누르셨죠? 그러면 이렇게 옆에 자기 계정과 함께 리스트가 나옵니다. 이게 보이시죠, 다들? 요거 옆에 이게 나온 리스트 보이시죠? 예. 여기서 환경 설정에 들어가세요. 예, 그럼 여기 메뉴가 나오실 거예요. 이 중에서 여기 사용자 컨트롤 중에 자녀 보호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실행하셔서 이걸 사용한다고 키세요. 그러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나옵니다. 예, 이 비밀번호를 자녀분은 모르게, 그러니까 자녀분한테 예를 들면 통장 비밀번호 같은 거 알려줘놨다? 그러면 그걸 해두면 안 되겠죠. 자녀분들 모르게 추정할 수 없는 거, 전화번호 뒷자리 같은 거 안 됩니다. 나만 알고 있는 번호로 비밀번호를 만드세요. 일단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길게 설정돼요. 이게 제가 실제로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아마 일단 4자리긴 한데 원한다면 더 확장할 수 있는데 일단 4자리만 충분했죠? 하셔서 확인해 두셨죠? 그러면 이제 콘텐츠 제한 설정이라 해서 앱게임과 영화 리스트가 뜹니다. 근데 이거는 자녀가 적용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설정하실 필요 없어요. 다시 그 다음 뒤로 나오시고 난 뒤에 다시 여기서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서 구매 시 인증 필요를 선택하세요. 이제 자녀 보호 기능 밑에 바로 밑에 있습니다. 구매 시 인증 필요. 예. 여기서 이 기기에서 구글 플레이 통해 구매할 때마다 이걸 선택하세요. 이걸 선택하시고 확인을 안 누르셔도 돼요. 이건 기본적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하시면은 아까 자녀 보호 기능 하면서 핀 버튼을 넣었잖아요. 이제 타인이 이제 구매할 때마다 그 코드를 입력하지 않으면은 그 앱 내에서 결제가 안 되고 유료 앱을 다운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데이터를 마구 사용하는 걸 막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다시 환경 설정에 돌아가 있습니다. 폰이 아니니까. 네, 여기서 환경 설정에서요. 네트워크 연결이라 되어 있는 메뉴가 있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은 그냥 연결이라 가볍게 되어 있네요. 이 라인에 데이터 사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데이터 사용량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선택하시면은 내가 특정 기간 동안 이 3G나 LTE를 얼마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걸 확인하고 여기에 맞춰 쓰겠지만 나도 잘 모르는 사이에 막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내가 데이터 쓰는 걸 제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바일 데이터 제한 설정 이거 선택하세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거 선택하시고 여기 줄 보이시죠? 이게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약간 좀 다른데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이걸 누르자마자 그 얼마만큼 용량을 쓰라 할지 입력한 라인이 나옵니다. 이거 태블릿 같은 경우에 좀 쓰기 편하라고 나오는데 여기 제한 라인이 보이시고 경고 라인이 보이실 거예요. 경고는 내가 데이터 이만큼 설정하면은 너 썼다고 경고창이 한번 뜨게 돼 있는 거고요. 제한은 이걸 킨 상태에서 더 이상 못 쓰게 하는 겁니다. 즉 내가 한 7기가 정도를 쓸 수 있는 데이터 요금제를 쓰고 있다. 그러면 이걸 7기가로 선택하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7기가로 옮기시면 되고요.
예, 드래그인데 이건 태블릿 PC라서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드래그 아닙니다. 스마트폰은 직접 키보드로 입력하셔야 할 거예요. 드래그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 편의일탕에서 드래그로 하시는 게 더 편하시면 드래그로 설정하시는데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이 앞에 나와서 보십시오. 일단 이걸 먼저 키시고 이걸 보시는데 만약 7기가 요금을 쓰셨다고 하더라도 딱 7기가 맞춰두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 모르게 나가는 데이터가 약간씩 있어요. 사실 그건 어디서 하냐면 이 안드로이드 자체에 쓰는 게 아니고 펌웨어상에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와이파이 콜링 한다든가 블루투스 확인할 때 가끔씩 데이터를 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쓰는 게 미세하게 있거든요. 그게 한 200메가, 500메가 정도 더 오버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때문에 자기가 쓴 용량보다 500메가 적게 설정하세요. 설정해 놓으세요. 자기가 예를 들어 7기가 쓸 수 있다면 6.5기가 정도로 세팅해 두시면은 이제 더 크게 그 사용량이 변할 일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게 하나 더 있는 게 이걸 반드시 믿고 계시면 안 되는 게 이게 한 달 단위로 체크해요. 근데 통신사와 이 한 달이 그 체크하는 간격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사용량 주기도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이건 14일부터 오늘까지로 딱 한 달 돼 있는데 통신사는 제가 이거는 114에 물어봐서 확인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일부터 30일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주기를 이렇게 여기 지금 숫자에 맞춰서 1일부터 30일까지로 설정해 두세요. 그리고 이 설정을 해 두시면은 이제 혹시라도 불상사가 일어나서 갑자기 데이터를 막 써서 요금이 추가로 나오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무제한으로 쓰고 계신 분도 있으시니까 뭐 이거는 굳이 내가 설정할 필요가 없다 하신 분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또 무제한으로 쓰고 계신 분이 전부인 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꼭 설정해 주셔서 이렇게 저처럼 막 요금이 20만 원 나온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제한을 쓰시지 왜 20만 원 쓰세요? 예, 그래서 무제한으로 바꿨습니다. 자, 다음은 연락처에 대한 거 아까 좀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글 이 스마트폰은 이제 안드로이드는 연락처를 저장할 때 세 군데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메시지가 뜹니다. 하나는 디바이스예요. 이 기기에 전화번호가 저장됩니다. 두 번째는 지메일 계정이에요. 구글 계정. 즉 구글 클라우드 서버에 내 연락처가 저장됩니다. 세 번째는 유심에 저장돼요. 유심 꼽혀있는 기기는 유심에 저장하고 세 번째가 메뉴까지 뜹니다. 스마트폰 유심 꼽혀있으니까 유심에 저장하고 같이 뜨겠죠. 그러면 뭐가 다르냐? 디바이스는 맨날 여기다 연락처를 넣는 거예요. 즉 여기다 연락처가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유심 뽑아버리고 그 다음 지메일 계정 치워버리고 아니면 지우고 해도 여기 연락처가 계속 남아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이 기기를 기준으로 연락처를 생각하기 때문에 지메일이나 유심에 넣어놓고 그 연락처를 넣어두면은 나중에 못 찾습니다.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랑 다르게 생각해요. 클라우드 서비스 좀 익숙하다 보니까 이 기기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는 게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클라우드 서버에 일단 넣어두면은 내가 이 기기 잃어버렸어요. 만약 기기에만 저장해놨으면 그 연락처 영영 못 찾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해놨으면은 내가 그 클라우드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지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 언제든 다시 그 연락처를 불러올 수 있어요. 딴 기기 갖고 와서 거기서 로그인하면은 그 있는 연락처가 다시 여기 내 폰에 다시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좋다고는 할 수 없어요. 다만 이제 이거는 좀 더 이 클라우드 쪽은 좀 더 익숙한 사람을 위한 사용법이고 이 기기 쪽에 저장하는 거는 이제 좀 약간 좀 덜 익숙하거나 아니면 이쪽이 더 편한 사람을 위한 사용법이란 거죠. 전 익숙하지만 한국인이기 때문에 디바이스에 저장합니다. 안 잃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옛날에는 선택하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기기들도 이 삼성이나 LG 기기는 다 이제 기기에 저장하는 걸 한국 사람 익숙하다는 거 아니까 디바이스가 기본 세팅으로 돼 있어요. 일단 여기 추가를 하실 때 연락처 저장이 메뉴가 뜹니다. 어디에 저장하겠냐? 기기에 저장할 거냐? 심카드에 저장할 거냐? 아니면 네 구글 계정에 넣을 것이냐? 여기서 디바이스 선택하시고 이 연락처를 넣으시라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놓고서 연락처를 넣었다가 이 구글 계정을 딴 걸 내가
전에 거만 딴 거 써야지 바꿔버리면은 그다음에 연락처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전쯤만 해도 이것 때문에 이거를 사람들이 어딜 선택해가지고 막 누르고 왔는데 연락처를 넣기 때문에 연락처가 분명 지메일 속에 들어있는데 내 연락처 사라졌다. 심카드에 넣어놨는데 연락처가 사라졌다. 이런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디바이스에 저장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스마트폰 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LG 것도 마찬가지고 삼성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폰 같은 경우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다음 강의는 폰으로 실행할 때 이거 다시 한번 반복할 거니까요. 그때 폰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유심으로 보관하시는 게 편하시면 그렇게 보관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유심은 데이터를 많이 못 넣어요. 거기 옛날에는 100개까지 연락처 100개까지밖에 못 넣었는데 요새 유심은 메모리가 좀 확장돼서 한 500개에서 1000개까지는 무리없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디바이스나 그쪽은 이제 무제한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요. 되도록이면 디바이스와 이 구글 계정 넣었던 것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폰을 여러 개 쓰고 자주 바꾸는 사람은 지메일 계정에 넣으시고 하나만 계속 쓰실 거면은 디바이스에 넣으십시오. 아셨죠? 예, 아까 그 동기화해서 개념이라는 게 디바이스는 안 건드려요. 아까 그 동기화 말씀드렸잖아요. 그 체크해 놓으면 내가 폰을 바꿨는데 바로 그 연락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 동기화 체크해 놓으면 그 지메일에 넣었던 게. 메시지 같은 건 지금 백신될 거 없어요. 예? 어떤 거 말씀? 메시지 저장은 메시지 앱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로 설명해 드릴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 일단은 자기가 클라우드에 익숙하시다 하고 그다음 계정 관리 확실하게 하고 난 디바이스 여러 개 쓰겠다. 그리고 만약 폰을 잃어버렸어도 대비하겠다는 지메일에 보관하시는 게 맞죠. 예, 저도 그래서 중요한 연락처는 디바이스와 지메일 두 개 동시에 넣어둡니다. 별로 안 중요한 건 디바이스에만 보관하고요. 대신 이제 저처럼 그리고 폰을 바꿀 일이 잦은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폰을 좀 자주 바꾸거든요. 얼마 전까지 이제 넥서스다가 이제 X6로 바꿨는데 이렇게 자주 바꾸는 사람은 지메일에 넣어두는 게 유리하겠죠. 원래대로 하면은 이 폰에서 심카드나 아니면 VCF 파일로 내보내서 그걸 내로 받아가지고 다시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지만 이게 클라우드를 쓰면요 더 쉽고 간단하게 연락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이것만 알려드릴게요. 이 연락처 저희 어머님이 이거 꼭 강의 하나 하시더라고요. 연락처를 많잖아요. 이거를 딴 폰에 옮기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리점 가서 해달라면 물론 해줍니다. 제가 Q&A 시간에 받겠습니다. 일단 근데 시간이 있는 것도 이 현재 이 팁이 이렇게 돼 있는데 다음 강의 때는요 이 팁들만 알려드릴 거예요 계속. 그래서 다음 강의 때 좀 맞아요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 시간이 있고 좀 Q&A를 진행해야 돼가지고요. 일단은 여기 팁 기본적인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부분만 알려드리고요. 다음 강의 때는 이렇게 팁들만 계속 알려드릴게요. 2시간 내내. 네, 제가 가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은요. 다음 강의 때 그냥 오세요. 예, 등록하지 않고 그냥 오시면 되고요. 그만 혹시 결제하신 분 있으면 그치는 취소하세요. 아셨죠? 이번 강의와 다음 강의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강의만 들어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 강의 들으시고 안드로이드에 이제 궁금했던 점 사용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마스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다음은 Q&A를 마지막 진행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저희 이제 형석 기자님과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분이 아까 하우스 2.2기가 2.2기가 코드하고 1.2기가 코드하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동일한 구조에 동일한 쿼드코어 CPU라고 한다면 당연히 속도가 빠른 게 낫습니다. 그게 원래는 그 속도에 비례해서 성능이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러니까 1GHz의 쿼드코어랑 2GHz 쿼드코어가 성능이 2배 차이가 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일반 통상적으로는 약 한 60에서 70% 남짓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론적으로는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구동 환경과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좀 외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속도가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서 이제 실질적인 성능 그러니까 체감 성능은 2배가 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한 클럭이 1기가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 약 한 30% 내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속도가 제일 부담스러운 건 어떤 겁니까? 그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CPU가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애플리케이션 대부분 보면은 게임이죠, 대부분. 네, 게임의 CPU도 쓰고 이제 거기 안에 있는 그래픽 가속도 같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화려한 뭐 3D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부하가 걸리는 게 사실이고요. 그 기타 다른 이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건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CPU를 좀 덜 쓰는 편입니다. 대신에 이제 이제 그래픽 안에 있는 그래픽 처리 장치가 더 가속을 하게 돼 있어요. 이제 좀 고해상도 영상을 이제 처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요. 만약에 해상도가 더 높으면 높을수록 CPU 점유율이 더 올라가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뭐 일반적인 720p HD급 그 정도 영상을 만약에 보신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나은데 FHD 이상 그 영상을 만약에 보신다고 하면은 좀 가속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하가 좀 더 걸리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핵심은 그 속도에 따라서 그 속도에 비례해서 체감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오래 쓰고 싶으시면요, 일단은 동영상이 제일 배터리 적게 쓰고요. 그다음은 데이터가 좀 많이 쓰는 편이고 게임이 엄청나게 소모합니다. 게임을 많이 놀리면 스마트폰 한 3-4시간밖에 못 쓰고요. 그다음 인터넷 열심히 하면 한 7-8시간 씁니다. 그리고 동영상만 보면 한 10시간까지 써요, 요즘 폰들은 다. 다만 그 기준은 뭐냐? 데이터는 꺼두시고 동영상 본다는 기준이고요. 실제로는 데이터 켜놓고 동영상 보면요, 인터넷 하는 거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폰들 다 밝기 때문에 화면 밝기는 다들 30% 정도만 해놓으셔도 대낮 빼고는 보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 밝기는 대략 30% 정도 정도만 체크해 주시고 사용하시면요, 폰을 한두 시간 정도는 더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안드로이드의 기본적인 거, 나 이런 거 진짜 우리 그런 걸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 보면 앱 관리자에서 보면 다운로드된 거하고 실행 중 전체 앱이 있잖아요. 그 메모리 사용량이 얼마 남지 않아서 실행 중인 앱을 잠시 이렇게 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거기 그 실행 중인 앱을 선택하시면요, 선택하시면 있는 메뉴가 바로 나옵니다. 선택해 보세요. 눌러보세요. 상대 등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오해가 있는데 그 실행 중인 앱 때문에 내 폰이 느려질 거라고 오해합니다. 안 느려집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실행 중인 앱이라는 거는 컴퓨터가 CPU와 메모리 그리고 저장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메모리에 있는 겁니다. 이 성능을 관계하는 건요, 이 CPU 사용량인데 그 CPU 사용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메모리 사용량은 그 메모리에 대기시켜놨다가 내가 널 빨리 불러오겠다는 겁니다. 만약 거기가 양이 없는데 내가 새로운 걸 실행하면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옛날 것부터 그냥 지워버리고요, 그 자리에 그 새 걸 채워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계속 이것저것 실행해서 그게 많이 떠있으면은 점점 느려질 것이다, 그렇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거기서 느려지는 거는 가끔 게임이 올라가 있으면 느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외에는 그것 때문에 느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느렸다 싶으시면요, 한번 백업하시고 그 콘텐츠 초기화하세요. 어디선가 뭔가 꼬여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걸 일일이 찾아내는 건 솔직히 불가능하고요. 내 폰 안에 있는 연락처, 동영상, 사진 같은 걸 모두 컴퓨터에 옮겨놓고 한번 초기화하고 다시 집어넣고 새로 쓰시면요, 새것처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이 메모리 사용량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거 너무 많이 차지한다 같은 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런 거 잊어버리시고 그냥 마음껏 그냥 계속 더블 클릭해서 쓰시면 됩니다. 알아서 폰이 그냥 지워줍니다. 최신 폰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그거는 그 비교를 해서, 그러니까 쓰지 않는 통신사 어플 같은 것들을 만약에 삭제하실 때 미리 대조해서 확인하시고 이제 지우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린 것 중에 아까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지금 어떤 이점이 있냐라고 여쭤보신 분 계셨죠? 선생님이었으신데 그래서 아마 근데 그건 뭐냐면요, 그냥 그거 관리의 편함 때문에 그래요. 그 플레이스토어 리스트의 가장 위에 보면요, 모두 재설치라는 메뉴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모두 재설치 눌러버리는데 끝도 없이 그걸 다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 없는 거 지워버리고 모두 재설치 눌러서 좀 더 편리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리스트 자체는 내 스마트폰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냥 모두 재설치 좀 더 편리하게 관리하시라고 따로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 예, 후즈콜이 사실 많이 좋은 앱이죠. 사실 엄청 유명한데 저도 후즈콜 없으면은 진짜 일 못할 거예요. 맨날 전화 오는데 그걸 다시 저장할 수 없는데 후즈콜 보니까 다 어딘지 알아요. 070이다, 070 번호다 받지 마라, 스팸이다 받지 마라. 왜냐면 이건 누구다 받아야 한다. 근데 아시다시피 전화 오기 전에 한번 그걸 자동 채서 한번 띄워줘야 하기 때문에 후즈콜 때문에 느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건 서비스 상태에 많이 맞고요. 이거는 프로세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후즈콜이 4.0 이후에 나온 제품이다 보니 좀 최신 프로세서의 좀 성능을 많이 차지할 면이 없잖아. 이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이미지죠. 예, 그 부분은 폰을 교체하시는 거 외에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유용한 앱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성능을 많이 요구해요. 이거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가 아이폰보다 압도적으로 좋은 게 딱 그거거든요. 후즈콜이거든요, 사실. 특히 보안이 잘 안 된다. 보안이라는 그런 거 떠나서 일단 후즈콜 좋잖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스팸 전화 안 받아도 되고, 그다음 막 전화 인터넷 가입 좀 하시죠?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다음번에 한 추천해 할 길이 있으면 후즈콜을 아마 제게 먼저 추천할 것 같아요. 예. 질문 한두 개만 해보겠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운영 체제가 사용하는 거라서 지우면 안 되는 게 있지 않느냐? 예, 그게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방법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예, 원래 명령어 그렇게 돼 있는 앞에 명령어가 써 있고 앱 이름이 안 적혀 있고 명령어 이름으로 나뉘어 돼 있는데요. 옛날에 또 웃기게 안드로이드가 그게 보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가 이제 일반인이 그걸 볼 필요 없다고 그냥 안 보이게 되더라고요. 좀 옛날 폰 쓰시는 거 아니시면은 이거 지워서 문제 생기겠지라고 하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 생기더라도요. 그걸 지웠다고 해서 내 폰이 사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재부팅 한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일단 좀 의심스럽다 싶으면 한번 지워보세요. 예, 근데 그 말씀하셨다시피 메모리는 많이 쓴다고 해서 성능이 저하되는 게 아닙니다. 메모리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아요. 잘 쓸수록 좋은 거고. 그걸 프로세서를 많이 쓰는 게 안 좋은 거지. 근데 프로세서 사용량을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는 빨리 차 있을수록 빨리 그 애플리케이션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통 80, 운영 체제가 몇 프로 쓰는지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보통 한 20% 정도는 비워두고 그다음 한 70% 정도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 그게 평소에 쓰신 앱이 많이 늘어나신 거예요. 아까 지금 안된 그 8기가 같은데 OS가 얼마 정도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로서 롤리팝 기준 말씀드리고 롤리팝이 9.3기가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아마 이제 삼성이나 LG의 추가 커스텀이라는 게 저희들은 그것보다 약간씩 더 늘어납니다. 보통 현재 2.3, 2.8 정도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기가 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기가에서 2.8기는 그러면 나머지가 9기가 정도. 그게 또 8기가가 정확히 8기가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줄어듭니다. 네. 스마트 스테이가 뭐예요? 예? 스마트 스테이. 그 시술에 네. 뭐 스마트 스테이. 아, 그게 아무래도 안드로이드 자체의 기능은 아니고요. 이 태블릿 자체의 그건 기능인데, 제가 지금 가서 그 팝컴 자체의 그 기능인데, 꺼버리는 한게 없죠? 네, 일단 오늘 그날 수고 모두 하셨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 앞에 나와서 저한테 여쭤보세요. 일단 오늘 수고하셨고 이게 다음 한국이니까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전점 모드로 저 이제 상황에 따라서